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제가 인덕션 관련 영상에서 몇 분이 인덕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위험하다, 그래서 인덕션 구매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전자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전자파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길어서 그런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인간이 1906년 최초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해 방송을 시작한 이래 많은 과학자가 전자파에 대해 연구해 왔고, 우리도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논문도 연구 결과도 단 한 건의 백혈병 발병 사례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원래부터 위험하지 않은 전자기파를 위험할 것이다 전제하고 연구했으니 당연히 위험하다는 결과가 안 나오죠.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전자파가 무엇인가요?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와 파동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전기가 흐를 때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는데 서로 상호작용하며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도 전자기파이고, 병원에서 CT, 엑스레이에 쓰이는 X선도 전자기파이고, 자외선, 우리가 세상을 볼게 해주는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이고, 라디오, TV, 송수신에 쓰이는 전파도 전자기파입니다. 코로나19로 체온을 잴 때 이마에 들이대는 곤충 같은 온도계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인 적외선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도 전자기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전자기파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감마선에서 전파까지의 전자기파 중에서 위험한 것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우리 몸의 세포나 유전자를 파괴하므로 위험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파는 에너지가 작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자기파에는 원자핵의 전자를 떼어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온화 전자기파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이온화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자외선 X선은 에너지가 커서 원자핵에서 전자를 분리해내는 이온화 전자기파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X선은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보다 12,500배 강해서 순간의 노출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원자로에 들어간 소방대원이 많이 죽은 이유도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자기파 중 맨 아래에 있는 전파는 에너지가 작아서 원자핵에서 전파를 분리해내지 못합니다. 비이온화 전자기파라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위험하다면 태양과 형광등 아래에 있는 우린 벌써 다 죽어 멸종했어야 합니다.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사이비과학의 증거로 들이대는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모두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가 아니라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입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4단계로 구분하고 그중 2등급을 A와 B 2개로 나눠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는 발암성이 충분한 증거가 있는 석면, 담배 등 118종을 지정하였고, 2등급 중 A그룹에는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로 자외선, 미용사, 이발사 등 79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파 중 극저주파 자기장과 RF가 속한 2등급 B그룹은 동물 실험에서 발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그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로 젓갈, 김치와 같이 소금에 절인 채소 등 291종이 있습니다. 2B 등급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면 전자파가 동물 실험에서는 암이 생긴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증거는 없었지만 앞으로 혹시 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까지 발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 발병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조심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는 국제암연구소의 분류를 비판합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30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해 휴대전화는 급격히 보급됐지만 뇌종양 발병률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뉴욕타임스는 100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국과 3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덴마크의 연구에서도 종양과 전자파의 연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1986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해 연구했지만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유럽은 4에서 10mgauss이고 국제 기준치도 62.5mgauss인데 우리나라는 883mgauss로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 딱 봐도 유럽 기준의 200배를 넘으니 사이비 과학을 신뢰하는 쪽은 우리나라 인덕션을 사면 위험하다로 호도하기 딱 좋습니다. 전자파는 인체에 열을 내거나 자극을 일으키는데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파는 에너지가 약해 열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열을 낸다면 여러분은 형광등 아래에서 벌써 통구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체 보호 기준에서 정한 값은 열적 기준은 온도가 1도 상승, 자극작용은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를 기준값으로 하고 거기에서 50분의 1로 기준치를 정합니다. 자극이 가장 약하게 오는 것 같은 시점에서 50분의 1로 적용한 거예요. 이 정도면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은데 전자기기에서 측정한 값이 얼마가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우리나라는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만 KC 마크를 붙여주는데 이 마크가 있는 전자제품은 사면 전자파에서 안전합니다. 전자기파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거리가 30cm만 떨어져도 급격하게 약해져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굳이 전자파의 위험성을 따진다면 전자파의 세기보단 노출 시간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조리하는 인덕션과 전자레인지보다 머리에서 가까운 스마트폰과 헤어드라이어를 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인덕션 가까이에서 요리를 해도 자극을 주는 값의 50분의 1 수준 이하의 전자파가 발생해 안전하고 거기다 거리가 30cm 이상만 떨어지면 50분의 1 값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니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네트워크를 따라 전파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답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도 참 딱합니다. 바이러스가 디지털 파일인가요?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최대 6.2%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백혈병에 걸린다. 아직까지 백혈병에 걸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레인지로 덮인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는 음식물에 든 물 분자를 진동시켜 음식을 뜨겁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가스불로 데워도 어차피 가스의 열 에너지가 음식물로 전달되어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음식을 데우거나 끓이는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면 똑같이 가스불로 데운 음식도 먹으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 전자파 괴담은 창조과학과 더불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는 해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과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를 대가면서 인덕션의 전자기파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